실제로 공장에서 생산해서 나온다면 대략 50만 원 이상의 판매가가 책정되지 않을까. 이 같은 RP 드라이버인데 모딩으로 캐릭터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안녕하세요, 영립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헤드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영역이긴 한데 한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마니아 중에 마니아만 하고 있는 아주 특수한 영역이에요. 그리고 아마 지금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90%는 모를 거라 예상해 봅니다. 지난번 영상의 핵심 키워드는 뭐였죠? 바로 끝판왕이었어요. 말이 끝판왕이지 끝판왕은 어느 누구나 비용을 지불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것보다 특별한 나만의 뭔가를 갖고 싶다 하는 이런 욕망은 없으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모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모딩이 뭘까요? 제가 궁금해서 유튜브에 한글로 모딩을 검색해 보니까 총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게임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총이 많이 나왔어요. 모딩은 개선, 수정 등의 의미를 담은 모디피케이션의 줄임말인 모드로부터 파생된 말입니다. 주로 게임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자동차는 이런 시장이 굉장히 크죠. 그저 자동차는 모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튜닝이라고 하죠. 튜닝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을 만큼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헤드폰과 이어폰에도 굉장히 많은 모딩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모딩이라는 용어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 이미 굉장히 많은 분이 모딩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것이 모딩이냐? 여러분 중에 이어폰을 사용하는데 혹시 이어팁 바꿔보신 분, 아니면 다른 케이블을 구매해서 교체해서 사용하시는 분, 이것 또한 모딩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난번 리뷰한 크레신 C타입 이어폰, 제가 이어폰 앞에다가 댐퍼를 붙이는 걸 제공했었죠. 이것도 모딩 키트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죠. 저도 처음에는 헤드폰 영상 리뷰를 준비하면서는 모딩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느낌이 많았는데 오히려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지금 이 영상 촬영을 하면서는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이 모딩을 하고 있었구나, 이 시장도 충분히 가능한 시장이다 라는 걸 생각하게 되네요.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냐면 해외에는 포럼에 개인이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모딩해서 올리는 글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모딩한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는 없는 것 같죠?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있긴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영세한 아주 작은 규모긴 해요. 취미처럼 작은 나만의 공방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이 모딩 시장 자체를 많이 키울 수는 없겠지만 이런 재밌는 시장이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취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끝판왕 제품을 소유한 분보다 더 멋지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만든 것. 기본적으로는 내가 불편한 것을 개선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죠. 이어팁을 바꾸거나 케이블을 바꾸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범주예요. 그런데 더 멋진 것은 내가 듣고 싶은 사운드를 만들어 온다. 취미의 영역에서 창작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영디비 사이트 회원 중에는 이런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시죠? 기업과 컨택해서 튜닝을 진행하기도 하고 기존 제품을 튜닝하는, 즉 모딩한 회원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헤드폰은 모딩의 대명사, 모딩을 위한 헤드폰이죠. 그리고 모딩하면 이 제품으로 할 정도로 많은 수술을 당하고 있는 포스텍스에서 만든 T50RP 마크3입니다. 그러니까 이 T50RP 마크3는 이 자체로 듣기 위해 사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도 모딩 한번 해봐야지 하고 구매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갤로퍼 같은 차랄까요? 갤로퍼는 지금 구할 수가 없기에 카니발 같은 차죠. 카니발도 처음에는 단순한 승합차였는데 굉장히 다양한 튜닝이 나왔고, 대표적으로 노블 클래스 같은 튜닝 전문 업체도 있잖아요. 이 카니발을 고급스럽게 튜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아에서 직접 카니발 하이 리무진 4인승 같은 고급 옵션도 직접 출시하고 있죠. 이 T50RP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품이 처음에는 T50이었고 드라이버를 개선해서 나온 게 T50RP 마크2로 출시를 했습니다. 이때 마크2 기반으로 모딩 열풍이 불었었죠. 그리고 마크3가 나옵니다. 이 마크3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포스텍스에는 사람들이 모딩하는 걸 재밌게 봤나 봅니다. 유저들이 하는 이런 시도 저런 시도를 보면서 포스텍스도 여러 가지를 조합해보고 테스트해보고 결국 만든 것이 마크3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만듭니다. 마크3에서 여러 가지를 변형해서 만든 제품이 T60RP입니다. 하우징을 우드로 바꾸고 패드도 조금 더 두껍게 만들고 밸런스가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이 T60RP는 카니발 하이 리무진 같은 존재죠. 자, 정리해서 모딩은 개조를 해서 내가 만든 나만을 위한 특별한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어 보이지만 덕후 중에 덕후를 위한 취미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모딩을 해보고 싶긴 한데 일반 유저가 모딩 재료를 구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모딩 재료를 판매하는 곳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요청이 많으니까 모딩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도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또 재밌는 건 말이죠. 주피터 오디오 리서치 같은 제나이저로 모딩하는 해외에서 유명한 업체가 있어요. 줄여서 자르라고 부르는데 아주 젊은 한국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르 800 모딩을 영디비 회원인 선라이즈님이 하기도 했었죠. 아무튼 포스텍스가 그런 점을 착안했는지 이 RP 키트 50을 출시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라이브로 조립한 그 헤드폰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두 제품 어떤 제품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대 일본은 새로운 드라이버 개발 열풍이 불었습니다. 파이오니아에서는 피에조 드라이버를 개발하고 야마하에서는 오소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탑재한 제품을 출시를 하죠. 그리고 1974년 포스텍스에서 레귤러 페이즈 줄여서 RP 드라이버를 개발 출시합니다. 이때 T50 헤드폰이 RP 드라이버를 탑재하고 출시하죠. 요즘 말로는 평판형이라고 부르는 그 드라이버 맞습니다. 레귤러 페이지는 말 그대로 규칙적 위상이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이나믹 드라이버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다이나믹 드라이버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다이나믹 드라이버는 이렇게 곡면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보이스 코일이 중심이 되어 움직이다 보니까 움직이는 면적이 가운데가 중심이 되어서 구형파가 만들어지죠. RP 드라이버는 RP 드라이버, 즉 평판형은 진동판이 일자예요. 완전 평판이죠. 진동판 전체에 전도체를 부착해서 진동판 전체를 균일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평면파가 만들어집니다. 구형파와 평면파라는 차이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 레귤러 페이지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에 2세대 RP 드라이버를 개발하는데요. 2세대는 원형 자석을 사용하고 진동판의 전도체도 원형으로 만들죠. 이 구조는 올소 다이나믹과 꽤나 유사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1998년 3세대 RP 드라이버가 나오는데 다시 평판형이 됩니다. 원형에서 사각형으로 바뀝니다. 아마도 3세대와 함께 출시된 제품이 T50RP 마크2인 듯 합니다. 여기 구리색 서스가 마크2 디자인이거든요. 3세대 RP 드라이버는 내열 폴리이미드 필름에 동박으로 에칭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최근 많이 만드는 평판형 드라이버의 시초가 되는 디자인이죠. 이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사운드적으로 중역 정보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헤드폰용 다이나믹 드라이버는 40파이 정도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40파이 다이나믹 드라이버는 최대 허용 입력이 100에서 1000mW 정도예요. 어떻게 100mW밖에 안 되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즘에는 허용 입력을 표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이건 제가 예전에 일할 때 만들었던 스펙인데 여기 이렇게 맥스 인풋이 100mW죠. 그리고 다이나믹 드라이버는 최대 1000mW, 1W 정도로 볼 수 있는데 T50RP 마크3는 공개된 허용 입력이 3000mW입니다. 상당히 높은 전력을 견딜 수 있게 설계가 되었어요. 평판형이 내구성이 약하다는 얘기를 살짝 본 것 같은데 평판형도 잘 만들면 이렇게 아주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RP 드라이버를 탑재하고 출시한 헤드폰이 T50RP 마크3입니다. 평판형이지만 드라이버가 크지 않아서 무게가 가벼운 편이에요. 이 헤드폰 자체 무게는 315g입니다. 그리고 주황색 1.2m 케이블과 6.3mm 단자가 달린 3m 케이블을 제공합니다. 케이스나 다른 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출시한 RP 키트 50은 저도 박스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이 T50RP 마크3 기반인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제품이더라고요.
여기 패드도 다르고 내부 부품도 다르고요. 일단 내부에 붙이는 흡음재를 굉장히 많이 줍니다. 조립하면서 얘기했는데 이 생산팀에서는 작업 비용 때문에 붙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T50RP 마크3에는 없는 흡음재를 굉장히 많이 주시더라고요. 붙이고 싶은 만큼 붙여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아마도 이 RPKit 50이 실제로 공장에서 생산해서 나온다면 대략 50만원 이상의 판매가가 책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헤드밴드 디자인은 이중 밴드로 만들어졌더라고요. 아르곤처럼. 그리고 밴드의 금속도 블랙이고 와이어도 블랙으로 마감해서 완전 올 블랙입니다. 이 두 제품 차이는 디자인적인 취향 차이도 확실히 있겠어요. 자, 착용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포스텍스에서 만든 T50RP 마크3와 RPKit 50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가능한 모든 경우를 측정해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측정해보니까 드라이버도 뭔가 조금 바뀐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측정 데이터를 보여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라이브로 조립하면서 바로 하우징 흡음재를 다 붙여버렸잖아요. 그래서 하우징에 흡음재를 붙이기 전후 차이는 측정을 못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다 붙여버렸네요. 오늘은 잡설이 길었으니까 빠르게 측정 데이터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T50RP 마크3 측정 데이터로 올리브 LT 타겟이 적용된 데이터입니다. 70Hz 아래 극저음은 조금 빠지지만 전체적으로 상당히 플랫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역시 사운드 좋다 하는 제품들은 대체적으로 플랫한 특성을 가지고 있나봐요. 2.5kHz의 작은 딥이 있고 9kHz 기준 피크가 작게 있네요. 이 9kHz가 청량감을 주는 소리입니다. 이게 조금만 내려왔으면 자극이 될 수 있는데 자극적이지 않고 시원한 고음을 들려주었습니다. 여기 극저음이 조금 아쉬운데 이런 거는 패드나 약간의 모딩을 통해서 극저음을 살려줄 수 있어요. 아르곤 마크3를 보면 이랬던 극저음을 이렇게까지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죠.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RPKit 50을 볼게요. 제가 이렇게 한번 조립을 했던 터라 패드부터 교체를 하면서 측정을 진행해 봤습니다. 이 교체할 때 교체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다른 부품을 바꾸는 것으로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어 패드의 변화입니다. 이 RPKit 50에 들어있는 패드는 두 가지예요. 벨루어가 있는 패드와 T50RP용 패드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T50RP 패드도 함께 적용해서 측정해 봤습니다. 빨간색 티크 패드가 벨루어 패드이고 녹색 틴이 조금 얇은 T60RP 패드예요. 그리고 T50RP 패드가 파란색이죠. 이번 측정을 통해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패드가 두꺼워지면 드라이버가 귀에서 멀어지는 것이잖아요. 반대로 얇으면 가까워지는데 귀에서 가까워질수록 중력이 강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중력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극저역은 같이 올라가긴 하는데 아주 얇은 T50RP용 패드는 오히려 더 빠지네요. 두 번째는 프론트 패드입니다. 이 드라이버의 전면의 소리가 밖으로 얼마나 누출이 되게 하는지 컨트롤하는 패드인데 저밀도와 고밀도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파란색이 저밀도이고 빨간색이 고밀도예요. 고밀도가 저음 레벨이 전체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고밀도를 선택했습니다. 세 번째는 드라이버 뒤 댐퍼예요. 이거는 우레탄 재질인데 통기성이 매우 좋아 보이거든요. 이 폼을 넣느냐 안 넣느냐 차이인데 빨간색이 폼을 넣은 것이고요. 파란색이 폼을 넣지 않은 것입니다. 참고로 T50RP에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저음이 꽤 많이 올라가네요. 저음이 많은 거 좋아하시는 분은 넣지 않는 걸 추천해드리지만 저는 우레탄 폼을 넣는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선택인데요. 마지막은 하우징에 있는 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세 가지 제한 사항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붙이면 공기가 많이 투하될 것이고 부직포를 붙이면 공기가 아주 조금 투하되고 PET를 붙이면 거의 밀폐형이 되는 겁니다. 바로 측정 결과 보겠습니다. 여기 그래프가 하나 튀는 것이 있죠. PET를 붙인 것이 파란색인데 저음과 극저음이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부직포와 오픈은 저음 레벨이 거의 동일해요. 그런데 녹색, 오픈 상태죠. 녹색이 중력에서 살짝 빠지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안 붙이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부직포를 붙이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RPKit 50과 T50RP 마크3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파란색이 T50RP 마크3고
빨간색이 RP 키트 50입니다. 사운드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같은 3세대 RP 드라이버인데 이 드라이버가 특성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기 6kHz 피크가 RP 키트에는 있는데 T50 RP에는 없죠. 이건 드라이버 전면의 영향인데 패드의 저지는 거의 같아요. 그런데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조금 다른 드라이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극저음의 차이도 다른 드라이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들었던 사운드를 비교해 드릴게요. 제가 이 두 제품 비교를 위해 들은 곡은 황소연의 러브입니다. 피처링을 박지윤 씨가 했더라고요. 이 담담하면서 잠잔한 보컬이 나오는 곡인데 사운드가 꽤 괜찮아요. 일단 첫 번째로 T50 RP는 확실히 보컬 집중형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이 T50 RP도 볼륨을 꽤 많이 올려야 하는데 RP 키트 50은 더 올려야 합니다. 대략 6dB 정도는 더 올려야지 이 두 제품 볼륨이 비슷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T50 RP는 귀 옆에 드라이버가 바로 붙다 보니까 스테이징이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컬이 굉장히 앞으로 치고 나옵니다. 보컬이 두드러지는 약간은 옛날 사운드 느낌이 좀 나요.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악기의 느낌, 악기의 어택감, 엣지가 더 살아있어요. 이 소리 자체에 집중을 하게 해준다면은 RP 키트 50은 귀하고 거리가 좀 있죠. 그러니까 스테이징이 확 늘어나는데 사운드도 대역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볼륨도 많이 올려야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어택감, 엣지는 확실히 이 T50 RP보다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공간감이 RP 키트 50이 굉장히 넓어서 완전히 다른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악기 사운드도 많이 달라지는데 이 곡의 드럼 사운드가 꽤 독특해서 재밌어요. 드럼이 뭐랄까 퉁퉁 튕기는 드럼이 아니라 벅벅하고 뮤트가 많이 걸린 드럼이에요. 그리고 피아노도 있는데 두 제품 공간감이 많이 다르게 들리다 보니까 드럼 사운드하고 피아노 위치가 굉장히 많이 다르게 들립니다. T50 RP는 컴퓨터 모니터를 바로 앞에서 보는 느낌이고 RP 키트 50은 거실에서 저 멀리 대형 TV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T50 RP는 눈앞에 글자까지 선명하게 잘 보이는 것처럼 소리도 가까이 들리면서 선명하게 들리고, RP 키트 50은 대형 TV를 보는 것 같은 넓어서 시원한 느낌이 있는데 글자까지 아주 선명하게 들어오지는 않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이 같은 RP 드라이버인데 모딩으로 캐릭터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이런 경험을 해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여기 밴드에서도 사운드 캐릭터가 딱 보이네요. RP 50은 딱 머리에 붙어 있죠. 그런데 RP 키트 50은 이중으로 떠 있잖아요. 이 사운드도 이런 공간감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아쉬운 점을 얘기해 보자면 T50 RP는 극저음이 부족한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RP 키트 50은 6kHz 피크가 곡에 따라서 조금 까슬까슬하게 거슬리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포스텍스에서 만든 RP 드라이버를 탑재한 헤드폰 T50 RP 마크 3와 RP 키트 50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손재주가 조금 있다 그러면은 RP 키트 50을 구매하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조립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이 T50 RP 마크 3를 선택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딩을 통해서 나만의 디자인, 나만의 사운드를 만들어 본다는 것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런 제품을 통해서 그런 재미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는 사이트에서도 모딩 관련 얘기를 많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스토어에 이 두 제품 T50 RP 마크 3와 RP 키트 50을 런칭했는데요. 많은 분이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한정 수량이긴 하지만 마진을 거의 다 포기하고 저렴하게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은 단가가 꽤 많이 올랐더라고요. 하지만 본사하고 수입사에서 단가 할인을 많이 해주셨어요. 하지만 이제 수량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각각 20대씩 수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반응이 좋으면 T60 RP도 수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델을 점차 늘려볼 생각입니다. 이번 기회에 RP 드라이버의 사운드도 들어보시고 기회가 되면 모딩도 간단한 것부터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모딩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어팁, 이어 패드 교체하는 것 이런 것도 모딩이라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모딩 얘기도 종종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